안녕하세요. 최강 임선생입니다. 오늘은 제 9강 형벌윤리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칸트, 루소, 벤담, 베카리아가 나옵니다. 자, 이 학자를 통해서 우리 시전적 정의라는 원래는 제목이 시정적 정의죠. 근데 형벌윤리라고 해서 우리 간단하게 한번 공부해 봅시다. 출제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모두 다 화이팅! 자, 사형제도입니다. 쉽게 공부하는 방법인데요. 사형제도를 통해서 찬성과 반대로 학자를 나눠 놓으면 아주 눈에 쉽게 들어옵니다. 자, 첫 번째, 찬성하는 학자가 있고 반대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당연히 둘은 대립관계죠. 우리 찬성하는 학자 시험에 잘 나온 사람 누굽니까? 칸트. 그렇지. 의무론에 의해서 죄를 진 사람 반드시 죽여야 된다. 살려둬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칸트의 얘기라고 오해할 정도로 상당히 센 발언도 많이 합니다. 내일 국가가 멸망한다면 내일 국가가 멸망한다면 오늘 사형수에 있는 감옥에 있는 사형수는 모두 죽여야 된다라고 한 사람이 누굽니까? 칸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장자크 루소. 인간은 굉장히 선하다고 했던 루소도 계약을 어겼으면 사회계획론자로 유명하죠. 그래서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계약론자 하면 지금 나오는 사람이 누구 있냐면 생존에는 우리 칸트도 있고요. 칸트도 있고 또 누구 있습니까? 루소도 있고요. 루소. 그 다음에 여러분 베카리아도 여러분 여기만 나오지만 베카리아도 여러분 계약론자입니다. 계약론자. 그 다음에 우리 롤스 교수님 있죠? 자, 롤스 교수님도 계약론자에 해당되죠. 이들을 우리 뭐라 한다? 다 계약론자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반대하는 사람 누굽니까? 방금 얘기했던 베카리아입니다. 그치? 베카리아는 계약론자이면서 공리주의면서 형법학자죠. 그래서 여러분 베카리아 기억해 둘 필요가 있고요. 왔다 갔다 하는 아저씨 하나 있어. 누굽니까? 벤담입니다. 그래서 벤담, 우리 공리주의 아저씨 벤담이 왔다 갔다 합니다. 왜 왔다 갔다 하는지는 자, 좀 이따 다 얘기를 할 거고요. 왔다 갔다요. 이익이 있으면 붙는 거고 없으면 안 되는 거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공리주의 말하는 게 우리가 흐름을 잡을 필요가 있단 말이야. 1강에서 선생님이 2강에서 얘기했죠. 공리주의는 뭡니까? 그치? 쾌락은 뭐다? 선이다. 고통은 악이다. 우리에게 이익이 별로 없으면 고통이 증가한다면 뭐다? 사형제도를 반대하고 고통이 감소한다면 사형제도를 찬성할 겁니다. 걔가 누굽니까? 바로 벤담입니다. 사회 전체에 이 사람이 사형을 당하는 말면 이익이 온다면 벤담은 찬성할 겁니다. 이 둘이 교집합이 있죠. 뭡니까? 공리주의라는 교집합이 있습니다. 공리주의 교집합이 있고요. 또 루소와 베카리아 교집합이 있습니다. 뭐 계약론자라는 교집합이 있죠. 칸트도 계약론자긴 하지만 둘이 여기서 계약론 입장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둘이 교집합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정리됐나요? 이 사람들 비교 문제로 잘 나옵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칸트에 대해서 우리 공부할 건데 우리 칸트 아저씨입니다. 칸트 아저씨. 우리 칸트 아저씨 굉장히 날카롭죠? 의무론을 근거로 하는 우리 칸트입니다. 살인자는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여야 된다. 자,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정의에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른 벌을 대체할 수 없다. 사람을 죽였으면 반드시 죽여야 된다. 라는 겁니다. 아무리 비참하더라도 삶과 죽음을 다르게 때문에 범죄에 응하는 벌을 받으면서 가해자는 어떻게 된다? 당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응보주의 입장이에요. 동의보복 똑같이. 그치? 사람을 죽였어? 반드시 죽여야 되지 살려두면 안 되는 거야. 응보주의 입장입니다. 근데 사형수를 사형시키는 게 인간의 존엄성 때문이래. 인간의 존엄성. 왜냐하면 반드시 죽여야 되는데 죽일 사람을 너무 잔인하게 당시 시대 상황에서는 너무 잔인하게 하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죽여라 라는 겁니다. 왜?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뭐 가죽을 벗기는 형벌을 한다든지 중세시대처럼 뭐 간을 하나씩 떼어낸다든지 여러분 좀 잔인하긴 하지만 중세시대 때 형벌 중에서 뭐가 있었냐면 배를 잘라요. 사형수를. 그럼 죽진 않아요. 엄청 고통스럽죠. 그러면서 간도 빼고 대장도 빼고 내장도 빼고 근데도 살아있어. 마지막으로 심장을 잘라야지 죽습니다. 그런 잔인한 짓 하지 말고 한 방에 죽여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시대상으로 이해한다면 왜 사형수에 죽이는 게 인간의 존엄성이지? 당시 사람들은 워낙 잔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겁니다. 형벌의 등가성 원리입니다. 그래서 형벌을 진 만큼 어떻게 된다? 그치? 등가성. 똑같은 죄를 받아야 된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라고 했죠. 그치? 사형에 대한 아주 단호합니다. 칸트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내일 국가가 멸망한다면 사설 목에서 나왔죠. 국가가 멸망한다면 어떻게 해라? 오늘 당장 감옥에 있는 사형수를 다 처형시켜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칸트입니다. 됐나요? 됐습니까? 칸트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루소입니다. 루소. 짱자크 루소입니다. 자, 루소. 굉장히 선하죠? 선합니다. 인간은 선의 직접 민주정치를 주장했던 우리 루소입니다. 루소. 자, 모든 계약에서, 사회 계약에서 국가에게 양도할 필요 없다. 그치? 양도할 필요 없고, 어떻게 한다? 직접 국민들이 다스리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위스가 직접 민주정치를 하고 있는데, 그런 직접 민주정치를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누굽니까? 바로 짱자크 루소입니다. 프랑스 사람이죠. 모든 인간은 살인자에 희생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자가 되는 것은 자신이 죽음을 당해도 좋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계약론자잖아. 계약을 왜 맺었어? 이 사람이 계약을 왜 맺었습니까? 그치? 국가가 국민을 지켜주기 위해서 권력을 양도한 거죠. 그치? 양도를 한 겁니다. 우리 국민이 가지고 있는 자연권을 양도한 거예요. 근데 그 양도한 권력을 가지고 양도했는데 그 자연권은 뭐냐면 생명과 재산과 자유를 지켜주는 거야. 근데 그거를 안 지켜줬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치? 계약을 어겼으므로 반드시 죽여야 되죠. 그쵸? 꼭 동의한 것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 죽여달라. 응고주의 사회계약은 생명을 처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다. 자, 시민들이 국가의 생명 박탈 권리를 양도했기 때문에 국가는 일반 의지에 따라서 그치, general will입니다. 감독 아래 시민의 사형을 처할 것이다. 왜? 국가는 이 국민이 사람을 죽였다는 것은 계약을 위반했고 그 사람은 계약적으로 지켜줄 필요가 없으므로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여야 된다. 이게 누굽니까? 장자크 루소. 됐나요? 됐습니까? 루소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베카리아입니다. 베카리아. 이 사람은 계약론자이면서 공리주의자이고, 자, 그 다음에 근대 형법학의 선구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죄형 법정주의 있죠? 죄형 법정주의. 법은 법에 나와 있는 것만 처벌해야 된다. 이 죄형 법정주의라는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분이고, 자, 벤담보다도 오래된 공리주의자입니다. 범죄 예방이 무엇보다 큰 효과를 끼치는 것은 효과를 얘기하죠. 범죄 예방 효과. 그렇지. 칸트는 이걸 반대하죠. 왜냐하면 사형수는 그 죄 자체로만 처벌을 받는 것이지 얘를 통해서 예방한다는 건 이 사람 자체를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반대를 합니다. 그러나 공리주의자들은 이걸 찬성해요. 큰 효과를 끼치는 것은 형벌의 감도가 아니라 지속성이다. 이 지속성이라는 단어 나오면 무조건 백할이야지. 그렇지. 지속성이다. 범죄자의 사형 장면을 보는 것은 종신형과 달리 범죄 억제 일시적 효과만 나타난다. 사형은 뭐라고 했냐면 사형은 국가의 뭐다? 국민 유린이다. 그렇죠? 인권을 뭐 하는 거다? 무시하는 거다. 국가의 폭력이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 베카리아입니다. 왜 그러냐면 장 칼라스 사건이란 게 있어요. 이 가족이 모두 다 프로테스탄트, 교회를 다니는 거죠. 교회를 다니고 첫째만 성당, 카톨릭을 믿습니다. 근데 어느 날 첫째가 자살을 했어. 그때 군중들이 뭐라 하냐면 나머지 가족이 첫째를 핍박해서 죽인 것이다.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이 가족을 엄청나게 고문했죠. 그 고문에 이기지 못해서 결국 죽였다라고 하니까 어떡합니까? 그쵸? 모두 다 사형을 시키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특히 그의 아버지는 장칼라스 사건은 아버지는 절대 나는 아들을 죽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잔인하게 찢어서 죽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을 보고 볼테르가 뭐라고 했냐면 볼테르는 학자 아시죠? 이 볼테르가 뭔가 사형제도에 문제가 있다. 그치? 재판에 뭡니까? 고문을 가하는 거는 미친 짓이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여기에 베카리아가 한 수 더 떠서 사형은 국가의 폭력이다. 응?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러면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종신형을 만들어야 된다. 지속성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베카리아는 그래서 사형을 반대해요. 공리주의인데도 불구하고 반대합니다. 베카리아는 생명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양도, 계약론 입장에서 아까 루소는 뭐라고 그랬어요? 양도했다. 생명을 국가에 양도했기 때문에 국가가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 생명을 지켜주지 못하는 사람을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베카리아는 뭐라고 했어? 양도 불가하다. 국가한테 양도한 적이 없다. 그러므로 국가는 우리를 어떻게 한다? 죽일 수 없다.
그러면 종신노역형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야. 근데 베카리아는 반대가 맞아요. 사형제 반대가 맞는데 베카리아스는 범죄와 형벌행책에 보면 사형제를 찬성하는 경우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아직 이 예외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첫째, 그가 자유를 박탈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감방 안에서 종신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조직을 움직여가지고 국가를 지금 그 존재 자체가 기존 정부의 위험한 혁명을 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세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된다? 죽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죽여야 된다고요. 둘째, 한 사람의 죽음에 타인의 범죄를 억제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면 그때는 사형을 시킬 수 있지만 자, 베카리아는 사형제를 반대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됐나요? 이 두 가지 외에는 모두 다 반대입니다. 그래서 요게 예외로 나올 수도 있어요. 뭐 사설 모의고사에 나올 수도 있고 기출 우리 그 교육청이나 평가 모의고사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카리아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요 형벌에서 거의 안 빠지고 나오고 있죠. 자, 이제 벤담입니다. 벤담. 자, 모든 처벌은 공리주의 아저씨죠. 모든 처벌은 잘못됐다. 그쵸? 모든 처벌은 자체가 죄악이다. 형벌은 죄악이다. 왜? 고통이니까. 그치? 사형도 죄악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형벌 자체는 악이다. 라고 해. 그쵸? 형벌을 주는 거 악이다. 왜? 고통스러우니까. 사형은 악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얘는 뭡니까? 얘 원칙 있죠? 뭐예요? 만약에 저 사람을 A라는 범죄자를 죽이고 나면 우리에게 모두 다 이익이 된다면 이 사람을 죽이고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두 다 이익이 되고 우리가 모두 다 행복해진다면 그 사람 어떻게 된다? 죽여야 된다. 라는 겁니다. 이게 벤담이에요. 됐나요? 근데 저 사람을 죽이면 우리의 행복이 감소한다. 감소한다 하면 이 사람을 죽일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이 벤담의 말대로 한다면 실제 있었던 사건인데 미국에 어떤 연쇄살인자가 있어요. 연쇄살인자가 여자 6명을 살해했어. 이유는 없죠. 이런 연쇄살인자는 죽일 때 이유가 없어. 죽였다 말해서 깜빵에서 사형 선고가 났는데 얘가 뭐합니까? 스릴러 소설을 쓴 거야. 범죄 소설을 썼는데 그게 대박을 친 거야. 그래가지고 막 국민들이 어떡합니까? 이 사람이 계속 이런 거에 대해서 쓸 수 있도록 풀어줘라. 그럼 공리주의는 어떡합니까? 찬성하죠. 이 사람이 나와서 글을 쓰면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풀어줍니다. 그쵸? 그래서 풀어줬어요. 실제로 풀어줬는데 그 살인하는 그 본능을 멈추겠습니까? 거의 본능처럼 하는데 결국 다시 들어서 사형당하는 일이 벌어지죠. 이 사람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됐나요? 이 사람이 자 그래서 여러분 봅시다. 벤담은 형벌은 정당성을 사회 전체의 효율성과 범죄 예방 효과가 더 큰 경우를 찾는다. 즉 효율성을 강조하죠. 얘를 죽이면 범죄 예방 효과가 커. 그러면 죽여야지. 그치? 효용성을 따져야지. 얘를 죽여도 범죄 예방 효과가 없어. 죽일 수 없는 거죠. 얘를 살려두면 오히려 더 행복해. 죽일 수가 없는 거죠. 그쵸? 그래서 자, 뭐 한다? 역시 계산합니다. 둘째, 셋째. 하나를 볼까요? 벤담은 처벌에 유익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에 처벌을 가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비용이 많이 들면 효율성이 떨어지죠. 벤담은 형벌과 위법 행위 간의 공리의 원리에 근거하여 비례의 규칙이 성립되어야 하며 처벌이 위법 행위의 피해가 크면 클수록 그에 따른 처벌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비용의 처벌 과정에서 지불할 가치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렇지? 처벌하는데도 불구하고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면 가치가 없는 거죠. 셋째, 벤담은 처벌이 확실히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는 처벌을 가해서는 안 된다. 얘 죽여도 별로 우리에게 이익이 없어. 유용성이 없어. 효용성이 없어. 그치? 효용성, 이익 뭐 이런 게 없으면 얘는 안 죽이는 거야. 범죄 예방 효과가 작아. 그럼 안 죽이는 거야. 근데 얘 죽여? 얘 처벌해? 범죄 예방 효과 완전 끝내줘? 반드시 죽여야 되는 거죠. 그치? 자, 그게 바로 뭡니까? 공리주의예요. 그래서 얘는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사형제도 찬성과 반대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넷째, 벤담은 처벌의 가치가 위법 행위 얻는 가치보다 작다면 그 행위는 다시 저질러질 것이라고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이런 벤담은요, 무슨 효과를 중요시한다? 범죄 예방 효과, 효용성, 그치? 쾌락의 이익, 사회의 이익,
쾌락의 강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라는 거. 이걸 통해서 형벌을 결정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벤담입니다. 됐나요? 됐습니까?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를 풀어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지, 형벌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할지 우리 한번 해봐야 됩니다. 가에서 갑을 병이, 자, 갑을 병이, 자, 입장에서 나 그림을 탐구할 때 A대에 들어갈 옳은 질문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형벌은 그 자체로 악이지만, 형벌은 그 자체로 악이에요. 누굽니까? 그치, 벤담이죠, 벤담. 그치, 벤담입니다. 형벌은 악이야. 근데 더 큰 악을 없애는 것을 보좌할 경우에는 인정돼야 된다. 더 큰 악을 없애? 그러면 사회 이익이죠. 벤담은 오케이를 할 겁니다. 그래서 A 갑은요, 벤담이에요. 벤담. 공리주의 벤담. 자, 됐죠? 벤담입니다. 이렇게 학자를 쉽게 알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형벌을 의혹했기 때문이 아니라 형벌을 받아야 할 행위를 의혹했기 때문에. 행위를 했기 때문에 반드시 죽여야 된다. 얘 누굽니까? 칸트. 굉장히 잘 나오는 겁니다. 형벌을 의혹한 게 아니라 형벌을 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반드시 죽여야 된다. 누굽니까? 칸트. 이런 문장들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문제 푸는 수업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류는 선생님의 생년의 문제풀이 수업은 선생님 카페에다 넣어서 우리 회원들에게 공개를 할 겁니다. 자, 형벌은 수용자의 정신에 가장 지속적인 인상을 주면서 지속성 나네요. 누굽니까? 신체에 가장 전 고통을 주어야 한다. 누굽니까? 베카리아죠. 베카리아. 베카리아입니다. 베카리아. 병은 베카리아입니다. 그러면 A는 벤담은 예스하고 나머지가 아니오라고 해야 되죠? 그러지 맞는 겁니다. 사형제도의 유용성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악이 될 수 있다. 필요악, 유용성 누굽니까? 공리주의 벤담입니다. 그치? 필요하게 될 수 있다. 있는가? 예스. 나머지 악이죠. 베카리안 반대고요. 칸트는 의무론이기 때문에 이런 유용성을 생각하지 않죠. 맞는 얘기입니다. 벤담만 맞아요. B. B는 누굽니까? 칸트는 예스라고 해야 되고 베카리안 노라고 해야 돼요. 범죄자는 응분의 보복을 의혹했기 때문에 처벌하는 게 아니라 여기 뭐라 했어요? 행위를 의혹했기 때문에 여기 문장을 잘 보면 문제를 그대로 풀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이거 틀렸고요. C는 칸트만 예스라고 하면 되죠? 살인범에게 사형 외에 범죄와 보복의 동등성을 지닌 형벌은 없다고 보아야 하는가? 라고 했어요. 그치? 맞죠? 칸트의 말입니다. 살인범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 그치? 죽여야 된다. 베카리아는 노인데 뭐 노할 필요 없죠. 여기 연결된 게 없으니까. 니은은 베카리아만 예스라고 합니다. 종신형은 사형에 비해 사회적 효용이 낮은 형벌인가? 종신형은 누가 주장하는 거예요? 베카리아가 주장하는 거죠? 그 노라고 하겠죠. 노. 그렇지? 종신 노역형입니다. 기억 디귿이 답이죠? 답은 몇 번? 1번입니다. 됐나요? 됐습니까? 자, 2번에 갑을 사상가에 모두 부정에 대답할 걸. 자, 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반 의진 안에 제너럴 will 나오면 누구라고? 그치, 장자크 루소가 나왔습니다. 루소. 자, 누구든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생명 위협을 무릅쓸 권리를 갖는다. 사회계약을 파기한 살인범은 어떻게 된다? 공중의 적임으로 사형에 처해야 된다. 반드시 죽여야 된다. 라는 게 이 루소의 생각입니다. 법은 특수의사와 일반의사 이 두 단어 나오면 누구냐면 베카리아예요. 베카리아를 이런 문제 속에서 우리가 자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대표합니다. 인간은 자신을 죽일 권리가 없는 이상 그 권리를 사회에 양도할 수 없습니다. 사형은 한 시민의 존재를 파괴하는 부적절한 전쟁 행위이므로 종신노역형을 대체해야 합니다. 종신노역형은 확실하게 베카리아죠. 자, 모두가 부정의 대답을 할 거래요. 갑을입니다. 갑을 부정의 대답을 할 걸 찾아야겠죠. 형벌은 최대 다수의 행동을 지향한가 하면 베카리아는 예스죠. 근데 갑은 뭡니까? 계약론자니까 노죠. 얘는 공리주의자면서 계약론자라고 그랬어요. 자, 근데 이거 되게 잘 나오는 문장인데 이 문장의 교집합이 누굽니까? 벤담과 베카리아의 교집합이에요. 요게 둘이 교집합입니다. 그리고 형벌을 제하면 형벌을 삭제하고 여기 사형으로 가면 베카리아하고 벤담의 교집합이 안 돼요. 베카리아가 반대하죠. 사형은 안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벤담과 베카리아의 교집합은 요거다라는 거. 형벌은 최대 다수의 행동을 지향하는가? 당연하죠. 둘 다 공리주의니까.
살인범에 대한 사형은 선고는 동의하는 것은 정당한가? 살인범에 대한 사형 선고에 동의합니다. 누굽니까? 갑이죠. 그치? 얘는 을은 노지만 얘는 갑입니다. 동의하는 것을 정당한다. 을은 반대하잖아요. 노가 되는 거죠. 노. 사형은 종신노역형에 비해 범죄 억제를 열등한가? 사형은 종신노역형에 억제하다는 건 예스고요. 얘는 노입니다. 갑은 얘기 자체를 안 하겠죠. 왜냐면 얘는 공리주의가 아니니까요. 사형은 사회개혁에 부적하지 않는 부당한 형벌인가? 라고 했어요. 부당한 형벌인가? 사회개혁에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형벌인가? 그쵸? 을은 뭡니까? yes라고 하겠죠. 얘는 no라고 하겠죠. no라고 할 겁니다. 그쵸? 사형은 살인범의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는 형벌인가? 사형은 살인범의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는 거는 뭡니까? 칸트 얘기죠. 그래서 5번은 둘 다 노니까 답이 되고요. 이건 누굽니까? 칸트의 얘기입니다. 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됐나요? 문제 좋은 문제입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4번. 자, 여러분이 봤을 때 문제가 색다른 문제긴 해요. 색다른 문제인데 갑을병 사상가들 입장에 옳은 것입니다. 3점짜리고요. 법령의 일반적 목적은 공동체 전체의 행복이다. 라고 얘기했죠. 행복, 전체의 행복, 모든 처벌은 그 자체로 악이다. 누굽니까? 벤담입니다. 벤담. 공유주의 벤담이라고 나왔습니다. 됐나요? 을은 범죄에 대한 가장 강력한 억제력은 범죄자를 처형되는 장면을 목격하는 데서 생겨나는 것보다 자유를 박탈한 채 짐승처럼 취급받는 인간의 모습. 그치? 이거 억제력이 가장 큰 건 뭐다? 그치? 종신노역형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뭡니까? 베카리아죠. 베카리아입니다. 베카리아. 자, 사법적 형벌은 결코 범죄자 자신이나 시민사회를 위한 어떤 다른 사회적 선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단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오히려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자체가 목적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칸트입니다. 칸트입니다. 갑은 다수결의 원리보다는 동등성의 원리를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본다라고 했어요. 이건 누구예요? 칸트 얘기죠. 칸트. 동등성의 원리를 처벌해야 된다. 을은 처벌의 본질은 범죄 행위에 상하는 처벌을 내리는 것이라고 본다. 그치? 이것도 누굽니까? 역시 칸트입니다. 범죄에 상하는 처벌을 내려야 되죠? 눈엔 눈, 얘는 이 이거잖아요. 병의 사형은 칸트의 사형은 인간의 존엄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죠. X. 을은 갑과 달리, 자, 을은 베카리아는 갑과 달리 처벌의 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둘 다 달리가 아니죠. 둘 다 뭡니까? 사회에 미칠 공리를 따져보고 있죠. 갑을병은 모두 형벌과 위법행위 간의 비례규칙이 성립된다. 그쵸? 범죄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된다? 처벌이 커져야 된다라는 거는 모두 다 찬성하는 겁니다. 됐나요? 자, 오늘 형벌 윤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모두 다 복습을 해주시고요. 여러분의 댓글과 좋아요라는 걸 써주시면 사람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많은 고3과 재수생들이 이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됐나요? 모두 다 화이팅!